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6일 오후 5시 14분입니다. 지금 가짜뉴스로 선동을 해가지고 대선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일종의 쿠데타적 사건의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들이 작당한 일종의 정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기자 출신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공정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아주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제 검찰 수사로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이제는 여기서 무슨 결론을 한번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익 선동 언론 그리고 MBC, KBS, YTN 같은 이 의용방송 여기에 이재명 캠프, 그러니까 이 좌익 연합 세력입니다. 좌익은 선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을 탈취하든지 한번 잡은 권력을 내어놓지 않으려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거짓 보도를 아무 부끄럼 없이 하는 집단입니다. 이런 집단이 이제는 폭력은 안 통하니까 선동 뉴스를 통해서 권력을 탈취하려고 했다. 이거는 완전한 쿠데타적 사건입니다. 이번에 잘 걸렸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업업 처단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방송사 KBS, MBC, JTBC, YTN 같은 데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을 적용해가지고 문을 닫아야 할 곳은 닫아버려야 합니다. 이런 선동방송이 문 닫는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불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대장동 사건의 몸통인 김만배가 대장동 의혹의 대상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으로 돌리고자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 직후에 경향신문, 전라일보, 한겨레신문 등이 해당 내용을 받아 썼고 다음 날에는 KBS, MBC, YTN 등 방송사가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이때는 바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 막바지에 국민의힘이 반론을 제기해봤자 묻혀버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불가능한, 반격이 불가능한 타이밍을 맞아서 이런 거짓말을 쏟아내니까 그때 한 10%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던 윤석열이 개표를 하니까 겨우 0.73%포인트 차이로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이게 당락이 바뀔 뻔했다 이겁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할 뻔했다 이거죠. MBC와 YTN 노조 등은 이 노조는 좋은 노조입니다. 대선 직전까지 진행된 일련의 사건을 분석하면 광범위한 대선 공작이라면서 철저한 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부 고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YTN 방송 노동조합은 어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 언론 노조 직영방송인 YTN도 KBS, MBC의 뒤질세라 대선 공작의 선봉에 섰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YTN 방송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YTN 노조와는 다른 조합입니다. 이 방송노조는 특히 YTN은 라디오를 통해 속칭 선빵까지 날렸다며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 이전인
지난해 2월 22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미리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안민석 의원은, 이 안민석이라는 사람은 이 거짓말 아주 전문가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2011년 커피로부터 시작된 커피 게이트라며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며 사건을 무마한 덕분에 김만배 일당이 1,80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았고 돈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했으니 그 시발점은 윤석열 검사가 타준 커피로부터 시작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렸겠습니까? 방송노조는 2021년 9월 책값 1억 6,500만, 책값 세 권 책값입니다. 1억 6,500만 원이 오갔고, 그래서인지 이듬해 3월 6일까지 고이 숨겨놨던 김만배와 신학님의 인터뷰를 왜 민주당 핵심들은 그렇게 세세히 알고 있었고, 왜 YTN은 안민석 의원에게 판까지 깔아주며 윤석열 커피 게이트를 외치게 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YTN, MBC,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님 이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했다는 그런 의심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물이 이처럼 질서정연하면 이것은 계획이고 인터뷰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수사 결과를 감안하면 조작이며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대선 직전까지 진행된 일련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이것은 광범위한 대선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공작, 대선 쿠데타입니다. 가짜뉴스에 의한 대선 쿠데타 획책입니다. 이에 대해 YTN 측은 해명을 했는데 사실 확인 결과 관련 내용은 지난해 2월 21일 JTBC가 단독 보도한 것이었다며 해당 보도가 논란이 되자 다음 날 YTN 라디오에서 다룬 것이고 안민석 의원의 커피게이트 주장에 이어 김재원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통해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과 반박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설명입니까? 변명입니까? 가짜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JTBC가 단독 보도했다고 그걸 따라가면 됩니까? 딸랑입니까? 그리고 반론을 소개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은 그 반론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YTN이 거짓말이라고 해야지 반론으로 떼우면 됩니까? 반론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선거 기간 중에는 절대로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MBC 제3노조도 지난 4일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만배의 인터뷰가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에 공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MBC 뉴스 데스크가 4개의 리포트를 쏟아붓는 등 공중파와 YTN, 연합뉴스와 좌파신문까지 네이버를 통해 기사들을 쏟아냈고 포털의 핫 이슈로 떠올라 대선판을 흔들게 된다면서 그 뒤에 1억 6,500만 원의 뒷돈 의혹이 있는 만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KBS 노동조합과 KBS 방송인연합회가 공동 결성한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확인을 거친 사안만을 보도해야 한다면서 진실성이 담보되지 못한 대화록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뒤 여야 공방으로 덮어버린 천박한 보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언론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KBS는 이러면 안 된다. 이미 1000건이 넘는 불공정 방송 사례를 지적했지만 보도본부는 애써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 씨는 그로부터 6개월 가까이 흐른 지난해 3월 4일 투표 직전에 뉴스타파에 김만배 녹취록을 전했고 뉴스타파가 이틀 뒤 오후 9시 40분 김만배 음성 파일,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하면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경향신문, 전라일보,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이 윤석열 당시 후보 측 반론 없이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한통속입니다. 한겨레, 오마이뉴스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측에서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는 김만배와 아무런 친분이 없다. 김만배의 말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저녁 주요 뉴스에서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그대로 전하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MBC는 김만배 녹취록 관련 4꼭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져서 부산저축 부실수사로 대장동 종잣돈, 박영수와 윤은 어떤 인연, 이재명은 난놈이야 욕 많이 했지, 공익환수 비난한 김만배, 윤 몸통 확인, 대선거공작, 김만배 녹취록 낭타증 등의 기사였습니다. 김씨의 허위 녹취록과 박영수 전 특검 윤석열 후보와의 인연, 김씨가 이재명 후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비판했다는 등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윤석열 캠프의 반박은 4번째 기사, 그마저도 민주당 측의 비판과 함께 소개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놓고 거짓말을 일방적으로 MBC가 쏟아냈습니다. 이 MBC는 없애야 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공동체의 적인 이 MBC를 합법적으로 문 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MBC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국민 생활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KBS 9시 뉴스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김만배 녹취록의 내용을 2분 30초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고 합니다. 뒷부분에는 국민의힘의 반박과 함께 민주당의 입장을 함께 전했지만은 다 거짓 뉴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최경영 씨 등이 진행한 시사보도 프로그램들도 녹취록 내용을 비판 없이 전달했습니다. 이 주진우라는 사람은 대장동 관련 김만배 녹취록이 나왔다면서 김 씨의 목소리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또 살을 붙였습니다. YTN 역시 김만배 녹취록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동일한 분량으로 보도함으로써 거짓 뉴스에 훨씬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을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 뉴스를 실은 다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면서 대장동 주범 김만배와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언론인 신학림이 합작한 거짓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약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부패 기자와 부패 정치인과 부패 방송이 작당하고 연계된 희대의 쿠데타적 사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준해가지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으로 난입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이 어제 징역 22년에 처해졌습니다. 징역 22년의 주된 항목은 폭력 선동이었습니다. 이 가짜뉴스에 의한 선동은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서니까 미국식이라면 아마 이 종신징역에 처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